벌써 몇 달째 정은 씨네 집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불안 초조해서 잠을 못 자요. 전화가 조금만 그냥 오면 깜짝깜짝 놀래고 거의 경기 일으키다시피 두근두근하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왜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냐, 그때 찡찡거리 숨어 있었다. 곧 이른을 앞둔 노모가 뭔가에 쫓기는 듯 하더니 씀씀이마저 달라지며 어딘가 수상해졌다는 겁니다. 총 20만 원, 30만 원? 아줌마들하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하고 용돈으로 드렸는데 어느 날 200, 370, 450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 통장을 보게 됐는데 돈을 거의 또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김여인이라는 사람에게 반년 사이에만 5천만 원 정도를 보내고 있었다는 어머니.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머니와 김여인이 친목계를 하는 거라 생각했다는 정은 씨.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엔 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30 안 돼? 또 130이 모자라? 그럼 오늘 몇 시까지 넣어야 되는 거야 또? 빨리 넣으면 좋지. 뭘 빨리 넣으면 빨리 내야 우리가 판단 정해야 되는 거지. 여보세요? 아니, 좀 마무리 좀 짓잖아. 살 수가 없다. 진짜 나 그 소리. 아니, 어디가 나가 지금 기지가지 마. 짜증나 죽겠어 나 지금. 갖다 준다고 100억이든 200억이든지. 조만간 갚겠다는 말로 닥달하듯 어머니의 돈을 빌려간 뒤 10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김여인. 못 받았는데도 계속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4시까지 나한테 약속한 돈을 주기로 했다. 다 되어가고 있는데 내 딸인 네가 왜 초를 치고 있냐. 그때 저희 엄마. 내일 오전에 좀 들어오고 다 들어가. 내가 앞으로 다 해놔갖고 내가 그래서 돈을 넣는 거야. 찾으려고. 730억 들어와. 대통령으로 달랐단 말이야. 돈이 몇십억 들어가지고 그냥 일 매덕 갖고 되는 건 줄 알아. 내일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전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7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하고 교주한테 돈 바치는 그런 사이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마치 종교를 믿듯 여자를 따르고 있다는 어머니. 정말 약속한 내일이 되면 이자를 포함해 수백억 원의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정은 씨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 왜 오늘 4시까지 안 나오고 또 내일 4시까지야? 일단 내일 하여튼 내일 오전에 될 수도 있으니까 4시까지만 시간을 달라 이거지 나는. 또 내일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나한테 돈 준다고 했잖아.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고. 오늘 또 들어갈 게 있어서 지금 못 찾은 거지. 아주 없는 돈은 아니고. 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액수는 뭐 한 7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가 돈이 없다고. 그래 돈을 낸다는데 언니 100이 모자라 50이 모자라 막 하니까. 자산가의 자녀라는 김여인. 700억 원의 상속을 받기만 하면 돈방석에 앉게 되지만 그 전에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1년 동안 엄마한테 단 한 번도 흔히 말하는 100단위의 목돈 같은 걸 준 적이 없는 거야? 서류상으로 본 적도 없고. 서류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사람들이 또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한 거지. 7억에서 엄마 반 주고 저는 반 쓰고 그렇게 하기로 지가 얘기를 해. 나는 뭐 찾으려고 해놓은 거지. 돈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돈 찾을 생각하고 딴 사람들 내가 돈을 자꾸 많이 끌어다가 넣었어.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며 노인연금은 물론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 김여인에게 줬다는 어머니 강 씨. 우린 동의를 얻어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돈 나오니까 내일까지만 좀. 여보세요. 장난일 그만하라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려줘요. 제발 좀. 언제는 이런 말 안 했어? 장난하는 거냐고. 며칠만 쓰니까 이게 뭐냐고. 밤낮으로 고성과 폭언이 뒤섞인 전화를 받고 있는 강 씨.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지금도 그녀는 김여인의 편을 듭니다. 아유 지금 돈이 안 나오고 약속 어디여서 그렇지. 얘가 그렇게 돈도 잘 쓰. 욕심도 없는 애야 얘는. 대체 어머니와 김여인은 어떤 관계인 걸까?
내가 피부샵을 했을 때 고객으로 온 거지. 언니 동네 해자 그래고 나한테 이렇게 오면 얘가 막 이렇게 맞고 오고 막 그렇게 하고 왔어. 왜 그랬더니 신랑이 돈 좀 달라고 그러면 폭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야. 11년 전 강 씨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샵을 찾아왔다는 김여인.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녀가 명숙 씨는 늘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엄마 돈 재산 있는 거를 지 신랑이 모른다고 지 앞으로는 할 수가 없대. 언니만 믿지 딴 사람은 못 믿겠다고 그런 말을 해. 엄마 있을 때 나한테 주는 걸로 명함들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 번은 등본하고 인감하고 껴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김여인이 남편에게도 비밀로 한 어머니의 유산을 강 씨 명의로 돌린 뒤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계획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집안 삼촌이 차장이래. 그래서 그 삼촌이 일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얘기가 그 삼촌이 있으니까 믿고 돈을 주고 한 거지. 돈을 갚으라고 할 때마다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여인의 삼촌이 상속 과정을 돕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돈 지금 삼촌 전화 왔는데 지점장님이 언니 화요일 오전에 떨어진대. 그저 지점장 새로 바뀌었다며. 근데 이름은 뭐야? 이름? 안 몰라. 근데 무슨 내가 그 사람하고 했나 삼촌하고만 통화하지? 근데 그 사람이 김씨야. 우린 안성시의 한 은행에 근무한다는 김여인의 삼촌 오 차장을 찾아 유산의 실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700억 상속을 받을 게 있다. 오 차장님이라는 분이 관리를 하셨대요. 저희 직원 중에 OC성을 가진 분은 지난달에 새로 계신 하나밖에 없으신데 여자분이시고. 김여인이 말한 오 차장은 없었습니다. 이전 근무지에는 오 차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차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55세인데 계속 하거든요. 근데 친구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 알면 우리가 엄청 VIP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겠죠. 그런 자산가를 알지를 못해요. 오 차장도 700억 원을 상속받을 자산가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11년간 거액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김여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자산이 7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연납이 가능은 한데 그러면 가산세가 굉장히 많이 붙고요. 그리고 30억이 초과가 되면 상속세율이 50%예요. 그러면 아무리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그 700억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상속세를 납입한다는 건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십수년째 이어지는 김여인의 사기극인 걸까요? 얼마 전부터 강 씨와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통화만 하고 있다는 김여인. 그녀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집에도 김여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 우린 김여인의 자녀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혹시 되시나요? 네. 어머님이 그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빌리셨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신 건 맞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700억 정도의 상속이면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은 채 강 씨의 돈을 들고 호련히 모습을 감춘 김여인.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김여인과 강 씨가 이미 6년 전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으며 상속받을 유산이 없음을 자백했던 김여인. 공범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씨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에서도 700억 돈이 이렇게 묶인 돈이 있냐 다 여쭤보고 60대 오 차장님이라는 분은 있냐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도 죽어도 안 밝혀줄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왜냐면은 얘가 거기서 돈이 묶여서 안 나와서 그렇게 한 거지. 얘가 안 줄 애는 아니야. 김여인이 처벌을 받고 출소를 한 뒤에도 변함없이 그녀를 위해 돈을 빌려줬던 강 씨. 이 굳은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지금 6천만 원을 받겠다고 하다가 5천만 원 들어가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꿈꾸고 있는 700억의 상속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판타지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강 씨 역시 사기를 당했다는 괴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 여인이 재력가라고 믿는 걸 선택한 듯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김 여인을 고소했다는 한 제보자는 우리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에 가시는 분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돈 빌려주면 씨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좋은 마음에 서면을 보내줬죠. 씨하고 통화하면 바꿔줘가지고 이번에 이제 넣으면 한두 시간이면 나오니까 나한테 이제 이자 겸해가지고 5천만 원이나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1억 문제인데요. 엮인 돈 많고 피해자가 많고 그러니까 더 기대는 것 같아요. 강 씨의 채권자들 역시 큰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주변의 지인들을 끌어들여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돈을 빌린 이들에게 김 여인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강 씨.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4월 7일날 돈 된다고. 그때 모든 게 다 된다. 그럼 이렇게 늦어진 거는 알아. 근데 지금 내 돈이 다 나와서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 7일날은 다 100% 해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주 사장하고 4월 7일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지. 줄 사람이야. 안 주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정은 씨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엄마들 일단은 피해자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라도 같이 진짜로 지금 이제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엄마 자신 모르게 지금 11년 동안 당한 거고 이제 그 원금 찾겠다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이게 정말 거짓말이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 거짓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걸까요? 10시 된대 돈이. 처음엔 화요일, 내 오전에 된다고. 그 다음엔 수요일. 차일피일 돈을 갚을 날짜를 미루고 있는 김 여인. 김 여인이 말하는 내일은 약속의 날이 아닌 벌써 11년째 이어온 그녀의 사기 수법입니다. 4월 7일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지. 줄 사람이야. 안 주지.